해석학 복수해석학 보기기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석학 복수해석학 보기기 강의에서는 해석학, 위적분학, 복수해석학의 문제풀이를 위한 실전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리의 증명 등의 이론적인 내용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강의하겠습니다. 대수학 정수론 뽀개기에서는 주제를 좁혀서 주제별로 강의를 했지만 해석학 복수해석학은 대수학 정수론과 성격이 다른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학 문제풀이와 복수해석학 문제풀이를 기본 강의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특정한 주제의 특강과 계산 연습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석학 복수해석학 기본이론반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해석학 문제풀이와 복수해석학 문제풀이의 기본 강의에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이론반에서는 강의 진도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제한되지만 문제풀이반에서는 강의 진행 과정을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론반의 풀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진행하면 강의 구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0 이상의 실수 대문자 A1부터 대문자 AK에 대해서 수열 AN을 n승근 루트에 대문자 A1의 n제곱부터 대문자 AK의 n제곱까지의 합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수열 AN이 수렴함을 보이겠습니다. 수열에 관련된 문제에서 수열을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열의 대응규칙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문제와 대응규칙은 알려주지 않고 수열의 성질만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은 대문자 A1부터 대문자 AK만 결정하면 수열이 완전히 결정되는 대응규칙을 알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풀어볼 문제 2번은 수열의 대응규칙은 알려주지 않고 수열의 성질만을 알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 해석학 문제를 풀 때에는 수열의 대응규칙을 알려주는 문제가 더 쉬워 보이겠지만 수열의 대응규칙으로부터 수열을 다룰 때 필요한 성질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성질을 알려주는 문제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즉 대응규칙으로부터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1을 2로 대문자 A2를 3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대문자 A1과 대문자 A2가 둘 다 3이었다면 더 다루기 쉬운 예가 될 것입니다. 또 숫자 두 개가 아니라 3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역시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n이 무한으로 갈 때 n승은 루트 a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조임 정리에 의해서 우리 수열은 3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문자 A1부터 대문자 AK 중에 가장 큰 값을 m이라 하겠습니다. 대문자 A1의 n제곱부터 대문자 AK의 n제곱까지의 합은 k개의 수 중 어느 하나가 m이기 때문에 m의 n제곱이 하계가 되겠습니다. 또 k개의 모든 수를 m으로 바꾸면 더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k배의 m의 n제곱이 상계가 되겠습니다. 이 식의 n승의 루트를 씌우면 m보다 수열 an이 더 크거나 같고 n승의 루트 k배의 m이 더 크거나 같겠습니다. n이 무한으로 갈 때 n승의 루트 k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수열 an의 상계인 n승의 루트 k배의 m은 m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수열 an은 대문자 a1부터 대문자 ak의 최대값인 m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유계 수열 an이 an 플러스 1이 an 빼기 2n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수열 an이 수렴함을 보이겠습니다. 수열의 대응규칙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값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극한을 찾지 않고 존재성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존재 정리를 이용해서 수렴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존재 정리인 단조 수렴 정리와 코시 수열임을 보이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유계라는 조건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계라는 조건으로부터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시 수열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조 수렴 정리를 먼저 생각해보고 다만 문제에서 유계 수열을 강조했으므로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단조 수렴 정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단조 수렴 정리로 보이는 것을 실패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코시 수열임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수열 AN의 증가 감소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열 AN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증가 감소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열 BN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해석각 복수 해석학의 아주 중요한 기본 기법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수열, 함수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이나 함수를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왜 이렇게 함수나 수열을 변형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생각의 시작은 문제의 조건을 an 플러스 1 빼기 an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항 차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데 문제의 수열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열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수열 bn을 an 더하기 fn 형태로 정의한다면 bn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bn 플러스 1 빼기 bn을 계산해야 되고 이때 문제의 조건인 an 플러스 1 빼기 an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bn 플러스 1 빼기 bn은 an 플러스 1 빼기 an 더하기 fn 플러스 1 빼기 fn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면 bn 플러스 1 빼기 b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fn 플러스 1 빼기 fn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fn을 구할 수 있다면 bn은 증가수열이고 bn의 단조수렴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n 플러스 fn이 이 n제곱분의 1을 만족하는 fn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n제곱분의 1의 특징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bn을 an 빼기 2n 빼기 1제곱분의 1로 정의하겠습니다. bn 플러스 1 빼기 bn을 계산하면 an 플러스 1 빼기 an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마이너스 2n제곱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bn 플러스 1 빼기 bn은 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n은 증가수열이 되겠습니다. an이 유계수열이므로 bn도 유계수열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문제풀이는 설명을 위한 풀이이기 때문에 임용시험의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임용시험의 답안은 내가 알고 있음을 채점자에게 공지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답안에는 유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임용시험에 출제된 문제라면 이 단계는 간단하게 한 줄로 an이 유계이므로 bn도 유계라고 간단하게 서술만 하면 되겠습니다. bn은 유계 증가 수열이므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의 극한은 bn 더하기 2n 빼기 1제곱분의 1의 극한이고 2n 빼기 1제곱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이 일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열 an도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수열의 변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열 an과 bn이 모든 n에 대해서 bn이 an 이상이고 an은 증가수열, bn이 감소수열이라면 수열 an과 수열 bn이 모두 수렴하고
bn의 극한이 an의 극한 이상임을 보이겠습니다. 증가 수열과 감소 수열이 수렴함을 보이는 문제이므로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 수열 A에는 위로 6에, 감소 수열 B에는 아래로 6개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수열 A에는 증가 수열이고 AN보다 감소 수열인 BN이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B1은 수열 AN의 상계, A1은 수열 BN의 하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수열 Bn은 감소 수열이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은 B1 이하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Bn은 AN 이상이므로 B1은 수열 AN의 상계이고 수열 AN은 위로 6개인 증가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열 AN은 수렴하고 AN의 극한은 AN의 상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N이 증가 수열이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1은 AN 이하이고 AN은 BN 이하이므로 BN은 아래로 6개인 감소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열 BN은 수렴하고 BN의 극한은 BN의 하한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답안에는 답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수렴한다고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열 BN의 극한이 AN의 극한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는 단계는 배점에 따라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열 BN이 AN 이상이므로 BN의 극한이 AN의 극한 이상임은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번 문제가 4점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아래쪽의 단계는 위쪽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2단계가 4점짜리 답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위로 6개임을 보이는 과정과 단조 수렴 정리를 적용하는 두 단계이므로 4점의 배점이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극한의 부등식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N의 극한이 AN의 상한, BN의 극한이 BN의 하한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수열 BN의 K번째 항 BK에 대해서 수열 BN은 감소 수열이므로 n이 K 이상이면 BN은 BK 이하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AN은 BN 이하이므로 BK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 AN은 증가 수열이므로 A1부터 AK까지 증가하고 있고 BK는 AK 이상이므로 A1부터 AK까지는 BK 이하가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n이 K 이상일 때도 BK는 AN 이상이고 n이 K 이하일 때도 BK는 AN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열 BN의 모든 항은 수열 AN의 상계가 되겠습니다. AN의 극한이 AN의 상한이므로 상계 이하가 되겠습니다. 수열 BN의 모든 항에 대해서 AN의 극한이 더 작거나 같기 때문에 AN의 극한은 수열 BN의 하계이고 수열 BN의 극한인 BN의 하한 이하가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답안에서는 2단계의 배점이 1점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계는 상한 이상이고 하계는 하한 이하라고 서술하고 결론을 쓰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점화수열 AN이 조항 A1은 2분의 3이고 n이 2 이상일 때 AN은 루트 3AN-1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수렴함을 보이고 극한을 구하겠습니다. 수열 AN이 상계가 2인 증가수열임을 보이겠습니다. 이때 상계 2는 특별한 의미 없이 충분히 큰 수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겠습니다. n이 2일 때 A2는 루트 2분의 5이므로 A1 이상이고 2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제 A1부터 AN-1까지 증가하고 2 이하를 만족한다면 AN은 루트 3AN-1 빼기 2이므로 AN-1보다 더 크거나 같은 2를 대입하면 더 크거나 같아지겠습니다. 따라서 AN도 2 이하이고 AN-1보다 더 작거나 같은 AN-1을 대입하면 더 작거나 같아지겠습니다. 따라서 AN은 AN-1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AN도 2 이하이고
A1부터 AN까지 증가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AN은 이가상계인 증가수열이 되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열 AN은 수렴하겠습니다. 수열 AN의 극한 m은 루트 3AN-1 빼기 2의 극한과 일치하므로 루트 3n-2와 일치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m은 2 또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분의 3부터 시작하는 증가수열이므로 극한 m은 2분의 3 이상이고 극한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1분의 1부터 루트 n분의 1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수렴함을 보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풀이는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를 대략 훑어보고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열이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하거나 코시 수열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수열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N 빼기 AN-1을 계산해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AN 빼기 AN-1을 루트 n으로 통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증가 감소를 알 수 있고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다음 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의 제곱이 분자가 되기 때문에 0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식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를 알고 나면 당연할 수 있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AN 빼기 AN-1이 양수이기 때문에 수열 AN은 증가수열이 되겠습니다. 증가수열이므로 다음 단계는 위로 유계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로 유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부등식이 필요하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 부등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단계가 또 어려운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부등식이 베르누이 부등식이나 삼각부등식처럼 일반적인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등식을 알고 있다면 AN이 위로 유계임을 보일 수 있고 수렴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부등식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등식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등식의 증명 과정도 설명드렸지만 올해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수열 AN이 위로 유계인 증가수열임을 알 수 있고 AN이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등식의 중요성입니다. 부등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등장하는 부등식은 되도록이면 기억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용시험의 공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임용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0과 1 사이의 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곱하기 1 빼기 AN 플러스 1이 4분의 1보다 크다면 수열 AN이 수렴함을 보이고 극한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 이론반에서 풀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등식을 다루는 핵심적인 기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 5번에서 부등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등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N이 0과 1 사이의 수이므로
A에는 유계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수렴함을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주어진 부등식은 단조 수열임을 보일 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등식으로부터 수열 AN의 증가 감소를 말할 수 있는 부등식으로의 변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부등식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양수 두 개의 곱셈에 관한 부등식이 등장을 하면 산술 기하평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AN과 1 빼기 AN 플러스 1인 두 양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두 양수 AN과 1 빼기 AN 플러스 1 사이의 산술 기하평균의 관계로부터 필요한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AN-AN 플러스 1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수열 AN은 감소 수열이 되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6의 감소 수열 AN은 수렴하고 극한을 알파라 하면 AN 곱하기 1 빼기 AN 플러스 1이 4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1 빼기 알파는 4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이하이고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알파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열 AN의 극한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유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일러의 수열 AN은 1부터 n분의 1까지의 합에서 로그 n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오일러의 수열이 수렴함을 보이겠습니다. 오일러의 수열이 수렴함을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등식을 다루는 중요한 요령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아주 다양한 쓰임새를 갖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중요한 부등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x는 폐구간 n부터 n 더하기 1에서 연속, 개구간 n부터 n 더하기 1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의 cn이 구간의 길이분의 구간의 양끝점에서 f의 차이와 일치하는 cn이 구간 내부에 존재하겠습니다. fx가 로그 x이므로 f'cn은 cn분의 1이고 구간의 양끝점이 n과 n 더하기 1이므로 구간의 길이는 1이고 양끝점에서 f의 차이는 로그 n 더하기 1 빼기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평균값 정리에서 cn이 개구간 n과 n 더하기 1 사이에 있다라는 이 포함관계가 부등식을 유도하겠습니다. cn이 n보다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기 때문에 cn분의 1은 부동호 방향이 뒤집혀서 n 더하기 1분의 1보다 크고 n분의 1보다 작습니다. 평균값 정리로부터 유도하는 부등식은 왼쪽 부등식과 오른쪽 부등식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중 한쪽만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 둘 다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 부등식을 이용하면 오일러의 수열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음수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일러의 수열은 순감소 수열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부등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오일러의 수열 AN에 대해서 1보다 로그 2 빼기 로그 1이 더 작고 2분의 1보다 로그 3 빼기 로그 2가 더 작고 계속 반복해서 n분의 1보다 로그 n 더하기 1 빼기 로그 n이 더 작습니다. 더하기 빼기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항들을 정리하면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상쇄돼서 정리되는 식을 텔레스콥 망원급수라 부르겠습니다. 텔레스콥은 해석하기 중요한 기법이므로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N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유계인 감소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일러의 수열이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일러의 수열의 극한을 오일러의 상수라 하고 보통 감마라 쓰고 있습니다. 7번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다루는 요령을 알아봤고 6번에서는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부등식을 다루는 핵심 기법이므로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학 복수 해석학 보기기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